정부가 콘텐츠, 미디어, 3D 산업을 육성해 2014년까지 총 8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2위 기업인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 공장에서 일관제철소 종합준공식을 갖고 생산에 돌입합니다. 현대제철은 오는 11월 당진 공장에서 고로 2호기를 추가로 가동해 연 조강 생산 능력을 현재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8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왕치산 중국 부총리와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안화 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던 대우자동차 판매가 8년 만에 다시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채권단은 14일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대우차 판매의 워크아웃 안건에 대한 의결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우 상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뭔가 떠들썩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예전과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장중에 매도를 했었는데 점차 매수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2,000억 원 넘는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1,700억 원 가까운 매물이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이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1723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0.3% 오르면서 512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중부터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각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학대와 미국의 2월 소비자 신용 급감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도 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4포인트 하락한 1722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1720선을 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해주고 있고요. 장중에 개인 역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172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2,000억 원 넘는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거래 모두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끝까지 수급 상황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하락한 17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퇴출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511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어제보다 1.6포인트가량 상승한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10선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6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하락하면서 8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흘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재료가 노출됐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에서의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현대차는 1.5% 하락하면서 12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13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신한주주는 0.2%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이 1.7% 내리고 있는데요.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LG전자가 0.4% 상승, 하이닉스가 1.8% 오르면서 27,850원을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1위부터 한 3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0.3%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5% 강세, 태용이 1.6%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풍력 업체와 풍력발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포스코 ICT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CJ 오쇼핑과 네오이즈게임즈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오이즈게임즈가 6%나 급등하면서 3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실적 증가로 9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쌍용차가 해외에 매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13,3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세 개 외국계 업계에 쌍용차가 인수될 것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실사 단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차 판매 역시 오늘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금호 석유화학이 그룹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실적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7%나 급등한 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별다른 이동은 없습니다. 현재 매수 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물이 꽤 많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1%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장 마감까지 1시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72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예. 하지만 1719포인트 살짝 찍고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조용하네요. 예, 오늘은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큰 폭의 변동성보다는 최근 물량 소화 과정을 이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소폭 172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출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방경직성을 어느 정도 키워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폭의 등락보다는 약보합권에서 지속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 끝난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도 어렵고요. 후반부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후반부에 어떤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후반부에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자체로는 물량 소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섣부르게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마지막까지 물량 출회 가능성 여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20선 전후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을 유효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임에 따라 물량 출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차익 매수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그리고 3월 배당을 노린 수요도 유입되었었기 때문에 만기는 어느 정도 매도 우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베이시스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1포인트 이상을 기록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막판까지 매도 물량과 그리고 베이시스 호전에 따른 매수세 유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오늘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반부에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매수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큰 관심을 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시죠. 예, 최근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은 굉장히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수출주에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익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여타 업종보다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연간 6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1차적인 원인이 이익 증가율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확장기에 접어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반응하고 이익 증가율 또한 선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업종에 또다시 집중적인 매수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2010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기 전자 업종에 이어 통신, 비금속 광물, 화학,
유통, 종이목재, 철강금속 순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를 기준으로 여타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접근도 현재 상황에서 특히 비선도주를 중심으로 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의 접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익 증가율 업종 순서대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통신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정 시의 매수 관점 꾸준히 가져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다른 거 다 빼놓고 옵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좀 앞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조용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이미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27.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폭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쪽 포지션을 감안하면 큰 움직임 기대하기는 힘들다. 장중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순환매도 좀 일단락 되는 분위기거든요. 또 기존 주도주는 단기 지지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 또 빠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시세 이어가기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잠깐씩이나마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프로그램 매매 사전 공시가 좀 계속 변하면서 시세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이 공시 내용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감안해서 투자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결국 옵션 투자자들은 이제 227.5 콜이냐 푸시냐 이 싸움이 될 텐데 결국 마지막까지도 좀 어느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항상 만기일은 좀 부담 없는 금액으로 베팅한다는 거 좀 옵션 투자의 기본이다. 이 점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단일가 형성 때 이제 종목별로 급등락이 만약에 나올 경우라고 한다면 매수나 매도의 기회로 잡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매도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 그 부분은 후반부 들어서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도 뭔가 액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만기일 이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도 만기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 이후가 매우 상황이 좀 복잡해질 정도로 재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 위엔화 절상 얘기가 가장 먼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일본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일본 영향을 안 받는 것,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도 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 것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 소식 우리 시간 어제 밤에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안화 절상 소식 같은 것이 일본 시장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좀 악재성 재료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도 이제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을 영향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소비자 신용이 감소됐다는 거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소비자들이 덜 받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민간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던 흐름하고 감안한다면은 지금 발표된 수치가 어제 발표된 수치가 예상치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장은 약간 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다우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 지표 발표 후에 카드회사 주가가 하락하면서 좀 가속화됐었다. 이 점을 좀 봐야 되거든요. 또 이 지표 발표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단기 상승폭이 커가지고 저항선에 근접했다는 그런 기술적 부담도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민간 경기 회복세에 의해서 가속이 붙다가 어제 소비자 신용 지표의 영향 좀 안 좋게 예상하는 동일하지만 그동안의 속도에 비하면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경기 회복이 시장에서 그렇게 환영했었던 만큼 예상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좀 묵은 재료도 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EU 부실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리스 부실 그 자체보다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자재 쪽이 전체적으로 약세로 기우는 와중에서 금 가격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원자재
원자재 중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모습,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의미를 좀 보기는 힘들고 어제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내리는 와중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또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나마 호재성 재료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타나는 기업 실적 발표인데요.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것이죠.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망이나 이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료들이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재료들인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사안에 좀 비중을 두고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좀 비중을 둬야 되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이 좀 도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문제라든지 그리스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실적 발표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슈가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경제 지표가 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이 민간 경기 회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 민간 경기 회복을 근거로 한 순환매 일단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절상 문제도 당장 한국의 악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 원화 절상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될 수가 있는데요. 2005년에 위안화 절상 그때도 즉각적으로 원화가 동반 절상되지는 않았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가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는 점, 이 점이죠. 전 저점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 절상이 될 경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소비자 신용 문제도 그동안에 미국이 소비 경기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금융 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수출을 늘리고 저축률이 높아지는 그동안의 흐름이 좀 약간 변화됐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민간 경기 회복 이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서 시장이 매우 반겼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표출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 미국의 민간 지표가 또 나오는데요. 이러한 민간 지표가 어제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전처럼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이제 부담이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이러한 점들이 이제 그동안의 주도주였었던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하고요. 또 그 경기 회복의 수혜주였던 에너지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걸 좀 따져볼 타이밍이 됐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이 바뀌었다 이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IT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80불하고 90불 사이에서 등락을 해도 정유주의 수익성은 유지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중요한데요. 아직도 이머징 마켓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다만 큰 흐름에서 중국과 인도, 이 브릭스 쪽의 인플레와 또 그에 대처하는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란 점에서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지표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해외 요인을 배제한다면 단기 조정을 마친 IT 대표주에 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이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 재료들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이 점도 좀 확인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 시선이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과 그리고 또 왕치산 중국 부총리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많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렇죠. 이제 가이트너가 갑자기 일정을 바꾼 것이 그냥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항상 가이트너가 중국 갔다 오면 시장의 재로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말과 주초에 또 공교롭게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안화 이슈가 아주 중요하게 시장에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슈가 너무 많아서 나열만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는 한국 주식시장하고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오늘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죠. 위안화 문제부터 그리스 원자재까지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문제까지 다 나열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씩 다 차차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것도 많기 때문에 준비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1,3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분은 어떻게 현재 수급 상황 보고 계시는지 수급 엑스파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지지점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쪽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 순매수 역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 특히 투신 쪽과 은행, 증권, 공이 지금 순매도가 지금 강화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지수의 고점에 대한 이제 펀드의 환매 그리고 현금화 전략, 포트폴리오 재편 이러한 측면이 좀 강하게 좀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여전히 순매수 행진을 이어져 나가는데요. 외국인들 언제까지 순매수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환율 동향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그 시점 그리고 삼성생명의 외국인 청약 참여에 따르는 달러의 유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 환차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환율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순매수 행진은 이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320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은 94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2,233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 9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이 23억의 순매도, 개인이 8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금융주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기업은행 쪽에도 외국인들의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콜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비슷한 종목들인데요. 현대모비스, SK텔레콤, LG노텍, 한국제약, 신한지주, NHN, 기아차, 대한생명 순으로 순매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을 보겠습니다. 기관 쪽도 비슷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액상으로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건설, 대한항공, 호남석유,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동부화재, 우리투자증권 순으로 지금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 순매수인데요. 동시 순매수 쪽은 LG이노텍을 좀 상당히 많이 사네요. 120억의 순매수를 지금 총액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현대건설, 웅진코웨이, 하나캐피탈, 케미칼 이쪽 순으로 지금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최 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뽑은 베스트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웅진코웨이, LG상사, S1, 삼성 SDI가 유망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의 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죠. 오늘 4.12%가 상승을 해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에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특히 이제 그 기관 쪽에서 순매수 확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이 장대 양봉이 이제 두 개가 출현되면서 5일선을 안착시키는 모습 여전히 추세가 상승적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은 이제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 웅진코웨이 계절적인 효과에 이제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는 흐름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S1 마찬가지에 이제 시작하는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종목입니다. 웅진코웨이부터 LG상사, 삼성 SDI까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넘버원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LG상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순매수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은 실적적인 측면과 이제 모멘텀이 같이 엮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논란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가 대비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26,300원의 저가 2월 1일 날 저가 흐름 이후에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한 이후에 오늘 3일 적산명이 나왔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매출액이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상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가 눈에 띄게 신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모멘텀화 된다 이러면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31,000원 현재가인데 33,300원까지 분할 매수 지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35,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보겠는데요. 35,000원 정도 부분이면은 어느 정도 적은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매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손절가 부분, 이런 부분,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9,000원 정도가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절하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순간에도 좀 변동이 있었네요. 거래소 쪽에서 다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1727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소개를 해주셨던 그 종목이 LG였거든요. 예전에는 또 LG 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LG 그룹주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LG 오늘 좀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박스권 상단부 아니면 횡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특이하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투자증권.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우리투자증권 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투자증권은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제 고점갱신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쪽으로 그 생각을 하시고요. 큰 폭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일단 여전히 지지라인은 5일선과 그리고 200일선 부분에서 횡보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21선은 지지받는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와 우리투자증권 모두 보유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수고백스파일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오늘의 급등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 그 바닥권에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또한 신고가 나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특히 그 세계적인 소신호 처리 그 TR 생산업체로서 최근에 그 CT&T의 전기차 관련 모듈을 그 공급하는 회사죠. KC가 오랜만에 그 추세상 강한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런 그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은데요. 이전에도 그런 그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오고 나면 상승 흐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그 흐름을 쭉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신고가 나는 종목, 그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런 그 바이오 장비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또 공장을 또 증설하기도 하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회사죠. 일신바이오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그 매물이 없는 그런 구간을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방산 또는 신동 부분에서 경기 회복에 따라서 향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가 있죠. 풍산인데요. 역시 월봉상 그 매물이 없는 신고가 부분에 주가가 근접하고 있고요. 조만간 매물권을 다 뚫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로 접근하신다면 시장 수익보다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 한번 세 종목을 관심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KEC, 일신바이오, 풍산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유독 저희가 더 관심을 보여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라면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 소형주들이 가볍게 많이 간다고 보고요. 사실 큰 자금을 사긴 좀 어렵지만
신고가 났을 때 대응 전략만 잘 가져가신다면 뭐 시장 수익률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가 강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일신바이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가보다는 현재가 부근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내일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음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봉이 만약 나온다면 지지 라인을 한 4,7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부분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감행을 해보시고요. 뭐 오늘 오늘 조금 사보시고 이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런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한 6,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한 6,000원 정도 잡으시고 항상 5일선을 지지하는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이런 소형주들을 하실 때는 항상 5일 평균선 닷새 동안 그 거래된 평균가를 하회하는가 하회하지 않는가를 잘 보시고요.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 쭉 밀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목표가를 6,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급등세입니다. 5.7% 오르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그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었죠. 상보 좀 오늘 쉬어가고 있네요.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역시 중기로 7,000원 선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었는데 아시아나항공 역시 좀 오늘 좀 부진하고요. 이 두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아시아나항공은 그 차익 실현하시고 그냥 이틀 동안 양봉 크게 나오고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정도 고점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고 하니까요. 그렇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다만 아시아나항공을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룹 리스크가 있었고요. 또 혹시 감자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돼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매수가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으로 가셔도 큰 무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보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세를 보이는데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CNT 필름의 인증이 되면 큰 폭 상승을 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또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역시 10,000원 이상 돌파 흐름이 나올 때 한번 다시 접근해보는 전략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룡수 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도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의 비중이라든지 매수 가격 정확한 정보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재매 최희승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웃으면서 방송을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 대리님께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코스피가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전부터 계속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와 그리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장이 장중에 지금 상승으로 좀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공시 물량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장 막판에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 상태를 좀 상승한 채 좀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장 막판에 혹시라도 이제 종가 부근에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삼으셔도
무난한 그런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그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현물 시장에서 펀드 환매 자금에 따른 그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한 매도를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모두 다 흡수해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 매수량도 줄어들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728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1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해야 되겠죠? 이 삼성화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600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삼성화재 19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수익이 아주 조금 나셨는데 좀 지루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수익 구간으로 다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한번 꺾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가 지금 19만 4천 원. 투자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9만 3천 원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관 수급까지 동반해서 살아날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닥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 저항선이 이제 몰려 있는 19만 6천 원을 돌파해주고 이런 안착이 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그 19만 3천 원 매수가는 뭐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비중도 그대로 30%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21만 원 부근에서는 약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9만 원 일단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 내지는 일단 매도하신 이후에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노려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 종목을 지켜보는 기간 설정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은 기존 주도들도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기 전자 자동차, 그리고 이제 IT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뭐 이제 이런 보험 화재 쪽 이런 종목들이라던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다시 한번 좀 살아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화재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 순환매가 일어날 때까지는 지금 당분간 이제 외국인들 매수 기조로 봤을 때는 바로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은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고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관망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 21만 원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단기간에 다른 종목으로 옮기기보다는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SBS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159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4만 4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비중은 따로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질이 좀 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네요. 일단 뭐 매수가 44,400원이면은 이제 최근에 상승 이후에 이제 1차 반등 시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그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저점 36,700원 형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이제 뭐 밴쿠버 올림픽 등 이런 이제 재료성으로 해서 모멘텀을 이뤘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그 월드컵 단독 중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오히려 더 하락 모멘텀으로도 크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이제 전 저점 부근까지 지금 37,700원이기 때문에 약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 저점까지 일단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뭐 투자자분께서 설정하신 그 손절 라인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라면 지금 저점 부근에서는 단기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4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려보시면서 비중을 좀 점차 축소해 나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요. 일단 뭐 월드컵이 이제 뭐 한 3개월도 안 남았죠. 한 2달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 반드시 그 월드컵에 관련돼서 수익성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광고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향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국 팀이 뭐 성적이 좋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섣부른 손절보다는 일단 단기 반등 시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SBS 피파가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죠. 이게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좀 쏠쏠할 것 같습니다. SBS 살펴봤고요. 이 파인 디지털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0775님께서 올려주셨고요. 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파인 디지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확인이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매수가를 6,000원이고 비중을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매수가 6,000원인 걸 보니까는 상당히 좀 보유 기간이 좀 길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일단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6,000원이면 한 2007년도 때 이제 주가 하락 시기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고 가정하에서 지금 현재 가격 3,590원인데 일단은 뭐 매수가가 상당히 높고 비중이 뭐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적긴 하지만 손절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61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사의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계셔도 무방하지만 121선 지지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시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 시에 다시 한번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을 하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비중이 10%라는 부분, 그래서 좀 부담이 그나마 좀 덜한데 2년 정도 이제 기다리셨다는 부분에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될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그러니까 약 121선 지지가 3,300원 지지받는지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늘리신 다음에 1차 목표가 4,500원 부분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물량을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좀 손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면 조정시 매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 비중을 어느 정도 더 넣어드리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6,000원에 지금 10% 비중인데 3,300원이면 거의 뭐 50%가 할인된 금액으로 비중을 다시 한번 10% 더, 그럼 네. 토탈 한 20% 정도가 되고 매수 단가는 한 4,500원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4,500원까지는 정고점이 4,300원인데 정고점 돌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런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4,500원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익 구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네.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중 축소의 구간이 나올 것이고 그때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또 모멘텀이 이제 발생한다면은 추가적인 뭐 차익 실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10% 정도 더 늘리셔서 매입 단가를 낮추시는 게 일단 1차적인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상담 도중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6000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파인 디지털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네. 아주 고맙다고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 디지털 일단은 좀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 10% 정도 비중을 더 늘려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UI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902님께서 올려주셨네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UIL이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UIL 가격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요. 상당히 좀 할인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일단 뭐 매수 가격이 11,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이 10%. 다행히 좀 비중이 적어서 좀 큰 부담은 덜 되시겠지만은 일단 매수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1년 정도, 1년가량 좀 보유를 하신 걸로 여겨지고요. 일단 뭐 당사는 휴대폰 그 키패드를 이제 생산 납품하는 업체고 휴대폰 시장에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프리미엄이 강화가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일단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이 좀 무의미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것도 무난할 것 같고요. 하지만 매수 단가가 좀 너무 높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파인 디지털과 같이 좀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비중을 다소 좀 높이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원형 바닥형을 그리면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원형 바닥형 형성하면서 이제 바닥 따지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우상향하는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21선 부근 약 한 5,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121선 부근 5,500원 부근에서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10% 비중 늘리시게 되면 20%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늘리셨다가 중기 저항선으로 예상되는 그 전고점 부근인 한 7,000원 정도 올해 초에 1월 7일 날 7,110원이 이제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부근이 7,000원 정도에서
추가적인 수익 구간 진입도 가능하고 또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만큼 7,000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7,0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UIL 휴대전화 관련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네요. 그래도 비중이 그나마 10% 정도라는 점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7,000원 선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코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7,93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13%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유비코스가 좀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수준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비코스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아요. 7,450원 선.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유비코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매수 가격이 7,930원. 7,930원이면은 현재 지금 중기 이평선인 122평선의 지지가 다시 한번 예상이 되고 있고 122평선 부근에서는 오히려 더 매수세가 살짝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이제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제 계속해서 바닥에서 이제 121선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정배열 상태로 이평선들이 모두 이제 배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일선이 다시 한번 21선 골든크로스 하는 시점 약 8,000원 부근 되겠습니다. 8,000원 부근 되시면은 아마 이때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려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전 고점이 한 8,300원에서 다시 한번 매물벽에 부딪힌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단기적인 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8,000원 이상에서 투자자분께서 판단을 하시되 일단은 비중이 보니까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121선 깨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8,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하실지 아니면 지속적인 보유를 하실지 거래량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8,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유이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주가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이 주식을 매도해라, 매수해라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유비코스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올라왔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81만 6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많습니다. 네. 우량 종목 좋아하시나 봐요. 역시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IT 업종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다소 나오면서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가 85만 9천원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봉이고요. 일봉상 제가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고점 라인입니다. 정고점 라인 하락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좀 9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을 오히려 지지선으로 여기고 정고점 하락 돌파할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가 뭐 81만 원, 81만 6천, 81만 6천 원인가요? 네. 81만 6천 원이면 뭐 일단은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진입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정고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경우에는 뭐 일단은 정고점 돌파의 의미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뭐 상승할지는 목표가를 정하기는 어렵고 뭐 예전에 뭐 2007년도에도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당 단가가 비싸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섣불리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라는 단점이 있지만은 일단은 고객님 비중이 지금 투자자분께서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지지선 무너질 경우에는 매도 후에 재매수 시점 노려보시고요.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차익도 계속해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과연 이 주가의 끝이 어딜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00만 원 선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저희끼리 이제 얘기지만은 액면 분할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게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주당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지금과 같이 뭐 비중이 10% 비중이면은 뭐 투자 자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네. 작은 비중으로 담아가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니만큼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의 싸움으로 보시고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일단 뭐 90만 원 선 돌파는 계속해서 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뭐 100만 원 돌파라던가 그건 이제 추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휴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83님께서 올려주셨네요. 1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 비중이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휴맥스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오늘 또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도 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재상장을 한 지 이제 휴맥스 홀딩스와 분할하면서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이제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뭐 회사 자체적으로 2009년에 뭐 ROE를 기준으로 봤을 때 1.65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11.90입니다. 자본 대비 이제 수익률이 매우 좀 개선폭이 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분할 이후에 뭐 비중 지금 투자자분께서는 비중도 50% 매수가가 16,700원으로 다소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저점 부근에서는 좀 하락할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거래량이 동반된 즉 매물 소화가 끝나고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회사의 그 사업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이지만 시장 자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좀 고평가되어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저점 하락 시에는 일단은 좀 매도 이후에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날 뭐 미국의 휴대폰 이제 결제 서비스 시행에 따라서 수익성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월 결제 한도가 현재 30만 원인데 올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에 따라서 시장 확대 수혜가 다시 한번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휴대전화의 패러다임이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런 패러다임이 진행이 계속해서 됨에 따라서 휴대폰 결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되겠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선 받으면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21선이 깨지 않는 이상 보유를 하시되 일단 매수가는 제가 2만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2만 500원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 2만 2천원. 2만 2천원 부근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강하게 좀 매도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한 만큼 일단 2만 2천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2만 2천원 뚫고 전고점 2만 3,500원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21선 이탈하는 19,500원, 19,500원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종목만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시 제가 제 포트폴리오대로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따로 주셔도 제가 AS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 저희 서울경제TV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칠승대리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지금 지난주에 던져주신 그 종목이죠? 네. SKC.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시효과로 접어든 상황에서 현재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이거든요. 네. SKC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종가가 19,500원, 550원이었나? 550원이었습니다. 19,550원.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크게 뭐 손실 내지는 뭐 수익 구간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최근에 이제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일단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좀 있고요. 일단은 화학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업종 전체적으로 좀 매기가 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까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5일선, 21선이 모두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매수가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나와줄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C에 대해서는 보유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1731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시호가로 접어들었고요.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순매수 규모 그대로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 오늘 순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1731포인트, 코스닥은 511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소식과 경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